김만배, 신앙님, 뉴스타파, JTBC, 이재명, 민주당. 대선 전 6개월 동안 복잡하게 얽혀있는 대선 공작 의혹 사건, 그 실타래를 한 방에 풀어보겠습니다. 함께 공부할까요? 안녕하세요. 동행가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대통령실까지 가세했죠. 자, 김만배 신앙님 거짓 인터뷰는 희대의 대선 공작 사건이다. 여당은 연일 피켓 들고 야권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여권이 생각하는 프레임은 이렇습니다. 김만배가 신앙님 전 위원장에게 인터뷰를 시킵니다. 돈을 주고 1억 6,500만 원 주고 그 인터뷰를 갖고 있다가 자, 대선 사흘 전에 신앙님 전 위원장이 뉴스타파 위원이다 보니까 뉴스타파에서 보도를 합니다. 그 보도를 그대로 받아서 지상파와 JTBC가 퍼뜨렸고요. 그걸 기다렸다는 듯이 민주당이 퍼나릅니다. 왜?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요렇게 결국은 여기를 위해서. 그러니 김만배, 민주당, 뉴스타파가 함께 기획을 했다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건 여당이 생각하는 지금 프레임입니다. 자, 이게 맞을지를 살펴봐야겠죠. 워낙 복잡합니다. 워낙 복잡하게 얽혀 있다 보니까 제가 한눈에 아실 수 있게 지금부터 정리를 해드릴 텐데 요걸 한번 쫓아와 보시죠. 조영이 검찰 가서 윤석열 검사가 타준 커피를 마셨다. 이 이야기는 처음에 어디서 시작이 된 걸까요? 2021년 8월 31일 대선 6개월 앞둔 시점에 대장동 사건이 빵 터집니다. 이재명 후보님 화천대유 자산관리는 누구 것입니까? 이 기사를 통해서죠. 초반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대장동 특혜를 준 거 아니냐? 왜 줬냐?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세가 쏟아집니다. 그로부터 보름 뒤 그 논란의 인터뷰가 진행이 되죠. 김만배 씨와 신앙님 전 노조위원장. 이 당시에는요, 김만배라는 이름 자체가 아무도 몰랐던, 아무도까지는 아니죠. 자기들은 알았겠지만 대중들은 아무도 몰랐던 시점입니다. 김만배라는 이름을 처음, 그때는 야당이었죠.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공격이 시작한 게 9월 16일부터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터뷰 때까지는 김만배가 누군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몰랐던 그 시점에 인터뷰가 진행이 됩니다. 어디서 하냐면요, 성남시 판교의 한국항중앙연구원 근처 카페에서 합니다. 그 카페 사진을 최근에 뉴스타파가 공개를 했습니다. 자, 거기서 김만배 신앙님 두 사람이 만나서 인터뷰를 했다는 건데요. 이 두 사람은요, 한국일보 선후배사입니다. 최근에 한국일보가 공지를 했어요. 이 두 사람 한국일보 본사에서 일한 적은 없다라고요. 김만배 씨는 한국일보 계열사 일간스포츠, 신앙님 전 위원장은 계열사 더 코리안 타임즈 영자지에서 근무했었다. 이 정도로 지금 이게 민감한 사안입니다. 한국일보가 정정 공지를 할 정도니까요. 자, 이 인터뷰를 할 당시에 신앙님 전 위원장은 뉴스타파의 전문위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72분 인터뷰를 최근에 이 논란이 벌어지고 난 뒤에 뉴스타파가 전문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 전문 공개한 내용을 제가 다 살펴봤는데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자, 내가 설명을 해줄게. 형이 그 다음에 질문을 해. 그러면서 김만배 씨가 그동안 있었던 대장동 일을 본인 얘기를 쫙 쏟아냅니다. 쫙 짜면 72분을 쫙 짜면 핵심은 두 가지예요. 이재명은 우릴 괴롭힌 사람이야. 우릴 도와준 사람이 아니라 우릴 괴롭힌 사람이고 윤석열이 조우영 수사를 무마해줬어. 자, 이 내용은 좀 이따 살펴볼 거고요. 어쨌건 지금 논란이 이겁니다. 당시의 인터뷰는 2021년 9월 15일에 진행이 됐어요. 자, 이 72분 인터뷰 목소리까지 포함해서 뉴스타파가 공개한 시점은 2022년 3월 6일입니다. 거의 5개월 이상 지난 그 시점에 보도를 하다 보니 3월 6일이면 언제죠? 대선 사흘 전입니다. 두 후보들이 투표하는 장면이에요. 대선 사흘 전에. 인터뷰할 때 왜 보도를 안 하고 6개월 동안 묵혀 있다가 대선 사흘 전에야 보도를 했냐. 이거는
대선 직전에 빵 터트려서 허위 내용을 빵 터트려서 제대로 해명할 수도 없고 검증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대선판을 뒤집어서 이 내용 누구에게 유리한 내용이죠?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내용이죠.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기획, 조작, 허위 인터뷰 아니냐라는 게 지금 논란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자, 뉴스타파는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본인이 신앙림 위원장으로부터 이 내용을 전달받은 게 3월 4일 밤 10시 56분이다. 그러니까 이틀 동안 우리가 그나마 검증하고 해서 내보낸 거지 5개월 동안 뉴스타파가 묵혀두고 있었던 게 아니다라고 해명을 해요. 그러면 신앙림 전 위원장은 왜 6개월 동안 이걸 뉴스타파에 넘기지 않았냐? 본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건 3월 6일 보도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만배 인터뷰 이후에 자기가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만배 말과 전혀 다른 의혹들이 퍼져나가더라. 사건 실체를 알리기 위해서 내가 공개했다라고 당시 신앙림 전 위원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 살펴봐야 되지만 허위 인터뷰다 이 의혹이 라고 불거진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사실 이 의혹 자체가. 이 인터뷰 이후에 신앙림 전 위원장이 김만배 씨로부터 무려 1억 6,500만 원을 받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김만배 씨가 인터뷰를 사주시켜서 한 대가 아니냐라는 의혹이 불거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허위 인터뷰에 힘이 실리는 겁니다. 신앙림 전 위원장 뭐라고 해명을 하고 있죠? 아니다. 내가 책 이름이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이 너무 가치가 높아서 이 책값이 한 권에 5천만 원. 책값 3권을 판 값이 1억 6,500만 원이다라고 해명을 하는 거예요. 잘 납득이 되십니까? 그죠? 제가 팩트만 전달해 드리긴 하지만 도저히 납득이 잘 안 되죠. 그죠? 책값 하나를 5천만 원 주고 샀다는 게. 그래서 논란이 커졌고 뉴스타파가 전문까지 공개를 했어요. 그런데 전문을 공개한 걸 또 보니 이상한 대목이 있습니다. 자, 2022년 3월 6일 뉴스타파의 제목이 이거였죠. 박영수가 윤석열 통해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해결했다. 자, 이 보도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조우형이란 인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을 위해서 짧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조우형이란 대출 브로커가 있었습니다.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사촌 처남 대출 브로커인데 이 사람이 2009년부터 대장동 사업에 참여를 하면서 2009년에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대장동 일당이 1,155억 원 대출을 받죠. 그런데 2011년에 부산저축은행이 망하는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벌어집니다. 당시에 이 저축은행 사태를 수사하던 게 대검 중수 이과장 윤석열. 자, 이때 조우형 브로커가 당시에 조사를 받았고 김만배가 조우형에게 소개해준 변호사가 바로 박영수 변호사. 근데 둘은 같이 중수부에서 한솥밥을 먹던 친한 검사. 그래서 윤석열 검사가 박영수 변호사를 봐줘서 조우형 사건을 해결해 줬다라는 게 민주당이 제기하는 문제였고, 그래서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라는 민주당의 프레임. 자, 이해되셨죠? 이 뉴스타파의 3월 6일 보도가 바로 이 프레임을 뒷받침하는 내용입니다. 자, 당시 2022년 3월 6일 뉴스타파 보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자, 그 당시에는요, 이게 대화가 72분간 진행됐는데 72분 내용을 전문을 공개하지는 않았었어요. 3월 6일에는. 그 72분 중을 일부 잘라서 보도를 하고 지금 최근 들어서 이게 허위 인터뷰 아니냐라고 논란이 되자 72분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자, 일단 제가 보여드릴 건 3월 6일에 뭐라고 보도를 했었냐면, 자, 붙여볼게요. 결국은 윤석열 검사가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내용인데요. 실제로 보겠습니다. 신앙림 위원장이 물어봅니다. 박영수 변호사가 윤석열 검사와 통했던 거야? 김만배 말입니다. 윤석열은 박영수가 데리고 있던 애지. 말이 좀 거칩니다.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아,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통했지. 그냥 봐줬지. 그러고서 부산저축은행 회장만 꼬린, 여기서 꼬리는 구속이고요. 꼬린시키고 김양 부회장도 꼬린시키고 이랬지. 그리고 누구는 봐줬지?
조우영은 봐줬지 이 내용입니다. 보십시오. 봐줬지. 누가 봐준 거예요? 윤석열 검사가 조우영 봐줬다는 내용입니다. 자, 보셨죠? 두 번째, 또 하나의 축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나를 도와준 게 아니라 괴롭혔다는 내용입니다. 볼게요. 아이고, 그때 이 대장동 땅값이 올라가니까 이재명 성남시장이 터널도 뚫어라, 배수지도 해라, 저루지 해라, 요구가 많았어. 계속 부대 조건이 붙는구나. 응, 내가 욕을 많이 했지. 누구를? 이재명 시장을. 뭐 같은 XX, 뭐 같은 놈, 공산당 같은 뭐뭐 했더니 성남시 의원들이 찾아와서 고만 좀 하라고 했어. 공산당이라는 표현, 나중에 이재명 당시 후보가 이것 봐라. 김만배가 나를 공산당이라고 욕했는데 내가 무슨 대장동에 특혜를 줬냐 했을 때 같이 쓴 표현이죠. 자, 결국은 이 내용이든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유리한 내용은 분명해 보입니다. 의도와 상관없이요. 어쨌건 그래서 아직 뉴스타파가 뭔가 기획해서 이 허위 인터뷰를 했냐 이것까지는 알 수가 없지만 실제로 윤석열 후보에게 불리한 쪽으로 몰아간 건 분명히 보입니다. 왜냐면요. 자, 이때는 다 공개를 안 했다고 했어요. 지금 문제가 터지자 72분 내용을 다 공개를 했더니 이때와 좀 다른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보십시오. 자, 3월 6일에는요. 대선 직전에는 통했지, 그냥 봐줬지 붙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냥 봐준 게 누구예요? 윤석열로 당연히 보입니다. 그런데 72분 공개된 걸, 전문을 공개된 걸 봤더니 통했지와 그냥 봐줬지 사이에 빠진 대목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또 다른 부분인데요. 자, 다시 읽어볼게요. 자, 박영수 변호사가 윤석열 검사와 통했던 거야? 윤석열은 박영수가 데리고 있던 애지. 아,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통했지. 그런데 박 검사를 만났는데 누가? 조우영이겠죠. 박 검사를 만났는데 그 박 검사가 얼거넣지 않고 그냥 봐줬지. 자, 무슨 말이에요? 봐준 사람이 윤석열 검사가 아니라 박 검사라는 얘기입니다. 전문을 보면. 근데 이 내용이 없었던 거예요. 3월 6일에는. 자, 왜 뺐는지 뉴스타파가 여기에 대해서는 해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보면 그러고서 부산저축은행 회장, 부회장을 구속시켜서 누가? 박 검사가.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요. 조우영을 만난 적 자체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조우영을 조사를 한 적이 없다. 그럼 조사한 건 누구? 박 검사라는 얘기예요. 김만배도 박 검사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뉴스타파 보도에는 이 내용이 빠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윤석열이 봐줬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부분 헷갈리지 마셔야 할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지금 대선 조작 의혹의 핵심 문장이 뭐죠? 바로 이겁니다. 조우영이 검찰 가서 윤석열 검사가 타준 커피를 마시고 왔다. 그런데 이걸 처음 보도한 거는요. 뉴스타파가 아닙니다. 자,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시던데요. 이걸 처음 보도한 건 그로부터 보름 전인 2월 21일, 여기 붙일까요? 보름 전인 JTBC입니다. JTBC는 최근에 사과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왜곡된 사실을 보도해드린 점을 사과드린다고요. 그 왜곡된 보도가 바로 이 내용이죠. 2022년 2월 21일 JTBC에서 단독 보도, 그리고 그 기자가 출연까지 해서 내용을 밝힙니다. 자, 여기 윤석열 중수 이과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 보이시죠? 이 내용이에요. 당시 보도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JTBC 기자가 지난해 11월 남욱 변호사가 검찰에서 조사받았던 그 진술서를 입수를 했다는 겁니다.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네, 남욱 변호사가 이렇게 진술했다는 거예요. 2011년에, 그러니까 10년 전 조우영 씨가 검찰에 조사받았을 때, 당시 부산저축은행 사태로 자신과 김만배, 조우영이 두 번째 조사 출석 전에 대법원 주차장에서 만났는데 2011년 얘기입니다. 김만배가 조우영에게
오늘은 올라가면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면 된다 했고 조우영이 조사를 받고 나온 뒤에 실제로 주임 검사가 커피를 타줬고 첫 조사와 달리 되게 잘해줬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당시 주임 검사는 윤석열 중수 이과장입니다. 이거 보시죠. 두 번째 조사한 검사가 누구인가요? 윤석열 중수 이과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자, 김만배가 조우영 씨에게 박영수 특검을 변호사로 소개해 준 이후에 박영수가 커피 한 잔 먹고 오면 돼 라고 해서 실제로 조사를 받으러 나갔더니 실제로 커피를 타줬다. 누가? 윤석열 검사가. 그러고 나서 수사는 무마된 거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윤석열 검사가 당시에 조우영 수사를 막아준 거 아니냐라는 내용의 의혹 제기하는 보도였습니다. 자, 이 보도가 나가자 곧바로 토론회가 열리거든요. 4일 뒤네요. 2월 25일 선관위 주간 2차 TV 토론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가 이 보도 내용으로 윤석열 후보를 공격합니다. 자, 왜 대장동 불법 대출을 알면서도 기소 안 하고 봐줬냔 말이에요. 조우영한테 커피는 왜 타주셨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밑에 봤다 위에 봤다 하면서 저는 그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참 갖다 붙이려고 10년 전 거를 2011년 얘기를 갖다 붙이는데 나는 조우영을 알지도 못한다라고 본 적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2월 28일 JTBC 똑같은 기자가 쐐기를 박습니다. 한 번 더 보도를 해요. 조우영의 회사 관계자를 본인이 인터뷰를 했다면서 그 회사 관계자가 조우영한테 들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자, 뭐 김만배인지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지검장과 커피를 마시고 본인은 주임 검사와 커피를 마시고 그랬다. 동시에 그리고 나서 금방 나왔다는 얘기를 했어요. 영웅담처럼 얘기했죠. 그러니까 남욱 진술이 맞다는 거예요. 실제로 주임 검사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까 여기 나온 주임 검사. 당시 주임 검사는 윤석열 중수 이과장이거든요. 커피를 마셨다고 내가 들었다라는 확인 보도를 한 번 더 한 겁니다. 그런데 왜 JTBC는 왜곡해서 보도해 드린 점을 사과드린다라고 했을까요? 자, 이 내용입니다. 같은 2021년 11월 남욱 진술 내용이었죠. 그런데 2011년에 조우영도 검찰에 나가서 진술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검찰 조사에서 나는 윤석열 검사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다른 박 검사만 만나고 남욱에게 윤석열이 커피 타주고 친절하게 조사했다는 얘기도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우영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때 당시에 이 기사를 쓴 기자에게 윤석열이 커피 타줬다는 얘기 사실 아니라고 보도 나기 전에 이미 설명을 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남욱은 이 진술에 대해서 내가 착각했다라고 진술도 번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 2월 21일, 2월 28일 내용에 이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JTBC는 이런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도 이 내용은 빼고 사실상 몰아가기 위해서 남욱의 과거 진술 내용만 보도했다라고 의심이 된다라고 하면서 JTBC가 사과를 했고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린 겁니다. 물론 이 기사를 쓴 기자는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조우영에게 당시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조우영은 했다고 얘기를 하고 이건 진실공방이지만 그리고 남욱이 이 나중에 진술 번복한 내용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건 JTBC는 조우영이 이 얘기를 그 기자에게 했다라고 보고 지금 사과 방송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그래서 한번 봤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뉴스타파가 당시 김만배 신앙님의 전체 72분간 대화 내용을 공개를 했죠. 그 내용에 커피가 나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당시 녹취록을 제가 다시 한번 붙여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최근에 공개된 그 김만배 녹취록인데 거기 보면요. 2011년 조사 당시 상황을 당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윤석열이가 네가 조우형이야? 이러면서 그래서 신앙님 위원장이 묻습니다. 그럼 윤석열 보냈단 말이야? 박 검사가 커피 주면서 뭐까지를 하더니 보내주더래.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어. 자, 여기 보면 커피를 타준 건 박 검사로 보이죠. 네. 그래서 신앙님 전 위원장이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조우영은 가서
박 검사하고 커피를 마시고 온 거야? 아니면 윤석열하고 마시고 온 거야? 그랬더니 김만배 씨가 아니 혼자 거기서 타주니까 여기서 주어가 바뀌어요. 직원들이 타줬고 아니 차 한 잔 아유 검사와 어떻게 마시겠어. 그러니까 차를 타준 게 여기선 커피를 타준 게 박 검사라고 했지만 뒤에서는 직원들이 타줬고 결과적으로는 못 마시고 나온 거야. 아니 그럼 검사를 못 만나고 나온 거야? 그 신학위 원장이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아니 만나긴 했는데 박 검사가 그냥 봐준 거지. 자 이거 왔다 갔다 해서 저도 한참 봤는데 어쨌건 결과적으로 여기 김만배 씨의 말에 따르면 박 검사가 타줬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직원들이 타준 걸로 말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김만배 씨든 윤석열 검사가 타준 건 아니라는 겁니다. 대신 윤석열 검사가 당시에 만났고 윤석열이가 네가 조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윤석열 검사가 조영을 만났고 무마해준 거는 박 검사가 무마해주고 뭐 하여튼 애매하지만 윤석열 검사 만난 거는 맞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조영 씨는 윤석열 검사를 만난 적도 없다고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커피는요. 그럼 커피 누가 타준 거예요, 지금? 여기 따지면 윤석열 타준 줄 알았더니 그거 아니라고 그러고 지금 다 엇갈리죠. 이거 지금 작가님 타준 이 커피를 지금 가장 큰 논란은 이거였는데 이 커피를 타준 사람이 사라진 겁니다. 직원들이 타줬다 이것도 지금 명확하지는 않은 거죠.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대선 조작 의혹. 사실 뭐 이제 시작이에요. 그럼 뭘 밝혀내야 할까요? 자, 어떤 부분을 밝혀내야 할까요? 자, 첫 번째. 김만배 신앙님. 이게 시작이죠. 두 사람의 뭐 허위 인터뷰인지 어떤 건지 밝혀내야겠죠. 검찰은 뭐 두 사람의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예정이다라고 하고 이미 조사를 상당히 진행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뭐 검찰 출석도 여러 번 했고 이 부분은 수사가 빨리 진행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사람이 오간 돈이 있잖아요. 그죠? 1억 6,500만 원이 오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쨌든 수사를 해서 처벌이 이루어질 것 같고 맞다면 자, 두 번째 뉴스타파 보도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뉴스타파 핵심이 뭐죠? 뉴스타파가 기획한 거냐 인터뷰 대선 사흘 전에 기획한 인터뷰 아니냐 대선을 조작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밝혀내야 되는 겁니다. 자, 뉴스타파는 절대 기획한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로 되는데 첫 번째는 이 두 사람이 인터뷰를 한 장소가 이렇게 공개된 장소였다. 만약에 기획해서 조작하기 위한 음흉한 음모를 꾸민 거라면 이렇게 공개된 장소에서는 안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거. 두 번째, 실제로 이 인터뷰 내용 중에 보면 72분 인터뷰를 보면 김만배에게 불리한 것도 많다는 거예요. 그럼 김만배가 왜 내가 불리함을 감수하고 한 거냐. 이건 신앙림 위원장이 녹취할 줄 모르고 김만배가 얘기한 거고 신앙림 위원장이 우리한테 건네준 걸 우리는 보도했을 뿐이다 라고 지금 뉴스타파는 반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지금 뉴스타파 압수수색 들어갔습니다. 그죠? 이 부분도 검찰 수사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당시에 두 사람의 인터뷰한 거 72분을 2배속으로 돌려봤더니 기획 인터뷰 전혀 아니던데 문제될 게 없던데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세 번째 JTBC 가장 골치 아픈 게 좀 JTBC인데 JTBC는 사과방송 했죠. 그리고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이 기사를 쓴 기자가요. 그 다음에 옮겼어요. 어디로? 뉴스타파로. 이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진상조사를 해야 되는데 진상조사할 당사자가 없어졌어요. 뉴스타파 가버렸습니다. 오히려 봉지욱 기자인데 이 기자가요 요즘에 계속 JTBC의 사과가 문제다. 사과 보도가 오히려 허위다. 나는 허위 기사 쓴 게 없다. 용산이라고 하면 지금 대통령실 얘기인 거죠. 권력에 JTBC가 엎드렸다면서 봉지욱 기자가 오히려 친정인 JTBC를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가장 관심은 이거죠. 네. 지금 국힘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배우가 있냐? 뉴스타파 보도, JTBC 보도, 그리고 그 전에 김만배 신앙님 인터뷰까지 이 일련의 사건을 누가 배우에서 조종한 거 아니냐. 그 배우로 지금 민주당 뭐 이재명 후보 측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되는 증거 정황이 이런 겁니다. 아니 뉴스타파 보도가 나갔는데 이재명 당시 후보가 언론사보다도 먼저 SNS에
그 보도를 인용하면서 퍼뜨렸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게 이제 3월 4일에 보도가 난 이후에 바로 널리 알려주십시오. 이 생생한 현실을. 자, 그러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언론사보다 먼저 이 뉴스타파 보고를 알 수 있느냐. 그리고 이거 보도한 이후에 국민의힘이 조사해보니 4월 동안 65건의 민주당 의원들의 SNS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조직적으로 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것만 갖고 민주당이 배우다라고까지 하기에는 지금으로서는 좀 약해 보입니다. 실제로 뭐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되면 거기서 밝혀질 내용일지는 지켜봐야겠죠.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 대선 조작 의혹을 밝힐 핵심 키는 누구냐? 제가 보기엔 신학림 전 위원장과 JTBC에서 보도한 봉지욱 기자입니다. 자, 이 기자들이 신학림 전 위원장은 어떻게 김만배 씨와 인터뷰를 하게 됐고 왜 대선 직전, 그로부터 5개월이 훨씬 지난 대선 직전에야 이 인터뷰 내용을 뉴스타파에 전해줬는지, 뉴스타파와는 언제 처음 이야기를 시작했는지, 뉴스타파 보도 관련해서는 이 사람이 정확히 진실을 밝혀야 되고요. JTBC와 관련해서는 봉지욱 기자 어떻게 남욱 당시에 검찰 조서를 얻게 됐는지, 그죠? 그 얻게 된 2011년 11월 조서를 왜 대선 직전에 보도를 하게 됐는지, 조영은 이 보도 나가기 전에 실제로 아니다. 나는 검찰에서 아니라고 얘기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반영을 한 건지, 정말 봉지욱 기자는 조영을 만나는데 조영이 그 얘기를 한 적이 없는지 이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두 사람의 배후에 실제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있는 겁니까? 라는 부분을 검찰이 밝혀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 두 사람이 키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죠? 이 내용 진행되는 대로 제가 추가로 또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통행가 뉴스터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